임대차가 문제되는데 예컨대 집을 한 8억 정도 지금 2년 전에 2년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계약의 갱신 이런 등등에서 보강된 개정이 있었는데 이제 2년이 흘렀기 때문에 통상 임대차 기간은 주택의 경우에 2년 임대 기간이 있다가 그 2년 전에 갑자기 임대차 대란이 났던 그 턴이 지금 2년 즈음에 접어들면서 2년 기간이 맞춰지면서 지금 갱신이 플러스 2년이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예컨대 집을 한 8억 정도 지금 2년 전에 임대차 했다. 그러면 이 집주인, 임대인과 그 다음에 세입자인 임차인이 이제 2년 계약이 지금 맞춰질 때쯤이고 정상적으로 맞춰지게 되면 어떤 법률 관계가 여기서 성립되냐면 임차인은 이 빌렸던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죠. 근데 보통 실정상 전세금을 집주인이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입자를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가는 사람의 전세금을 돌려주는 이런 지금 방식으로 되고 있죠. 즉 전세금이 어떤 금융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전세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 전세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집을 전세 놓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순차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그 전세금이 빠지면서 돌려주는. 그래서 최근 자칫 이제 전세금이 하락하는 또는 부동산이 이 시세가 하락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세간의 뉴스가 나오듯이 깡통 전세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직전의 전세금과 이후의 전세금이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라면 새로 들이더라도 나가는 사람의 전세금을 확보해서 마련해 줄 수 없는, 그것이 이제 극에 달하면 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상당히 높게 되는 그런 식으로 가다가 깡통 전세 등등의 문제까지 가게 되는 건데요. 오늘 우리는 그 부분까지 다루는 것은 아니고 집주인과 이 세입자의 그 임대차 종료 그 무렵에 여러분이 들어봤듯이 집주인은 한 번 더 2년의 즉 2년의 기간이 흘렀지만 플러스 2년까지의 그 아파트 등을 계속해서 임차인이 살겠다면 계속해서 살게 해줘야 되는데 다만 시세가 전세의 시세가 상당히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집주인은 새로 전세를 놓게 되면 상당히 즉 8억짜리 집이 현재 만약 10억 정도의 전세가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면 2억 정도를 더 받으면서 놓을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뭐 7억, 6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일단 10억 정도의 전세가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8억이 10억 정도로 올려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데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분의 1 종전에 즉 5% 이상을 받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한이 5%, 집주인은 실제 2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는데 8억의 경우라면 4천만 원만 올려서 8억 4천에 기존 세입자한테 그대로 2년 플러스 2년 해서 갱신해서 살게 해줘야 되는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매우 불만인 이런 법률이 될 수 있는데, 임차인이 경제적 약자이니까 그것을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즉 민법상의 임대차가 특별법으로 주택 또는 상가의 경우도 상가에 대한 특별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주택의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해서 세입자, 임차인을 상당히 보호해주는 이런 법이 특별법으로 마련되어 있고, 임대인은 불만일 수 있고 임차인은 보호를 받는 이런 법이 되는 것이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유질서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주인이 재산을 갖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지금 법이 5%까지만, 한편 집주인은 무조건 더 받을 수도 있는데 5%까지만 더 올려받아라가 불만일 수 있지만 꼭 5%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죠. 이 5%를 받기 위해서는 그 시세 등이 그 정도 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5%까지만 받으라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상황이겠지만 지금과 같이 전체적으로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이 하락일 때는 2년 전에 8억의 전세가 현재 7억, 6억의 전세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세입자가 불안하다든지 또는 현재 시세와 맞지 않으니까 감액 줄여달라는, 전세금을 줄여달라는 이런 청구도 가능한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5% 받겠다라는 것의 전제는 5% 이상의 현재 시세가 8억짜리가 9억, 10억이 되더라도 4천만 원만 올려라, 이런 의미인데, 무조건 지금 시세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5% 받겠다라고 임차인을 압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현재 시세가 8억으로 2년 전에 전세를 놨던 것에서 위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무조건 5%까지 받겠다라는 말이 전제가 성립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5%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알게 모르게 분쟁이 깔려 있는 상황이 지금 막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임대인이 5% 내에서 시세가 8억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버티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데 가서 원활하게 얼마 정도 올리는 게 합리적이냐라는 것에 대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의 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임차인에게 그렇다면 이 2년을 갱신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느 상황은 설정해 주고 있냐면, 그 집주인이 이제는 내가 실제 들어가서 살겠다, 실거주, 자기 또는 자기의 집주인의 부모나 집주인의 자식들이 까지를 포함해서 실거주 하겠다라는 상황을 주장하고 실제로는 그런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전세금을 올려주냐 마느냐 부분서의 어떤 서로 간의 트러블 때문에 마음을 조금 상대방한테 강력하게 나 그럼 실거주 하겠다라는 식의 압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지금 많이 전개될 수 있을 거예요.
실거주가 진정한 목적, 뭐 자식이 결혼하게 됐다든지 또는 자기가 뭔가 지금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 집을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맞다면 어쩔 수 없이 플러스 2년의 갱신의 요구를 지금 세입자는 주고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외로 실거주로 들어오겠다는 것은 피해갈 수가 없게 되니까, 다만 이제 그래서 뉴스 등등 우리가 온라인상의 어떤 사람들 간의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실제 나중에 실거주 한다고 해서 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데 조금 더 조건이 좋은 쪽에 다시 전세를 놨더라, 이런 상황이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임차인은 억울하다, 실제 들어와서 살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등등, 또 나중에 보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 나와줬더니 그 이유 때문에 나와줬더니 뭐 속된 말로 내쫓겼더니 들어와 살지 않고 새로운 전세를 놓고 있다. 그랬을 때 추후에 손해배상을 나왔던 임차인이 다른 곳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다시 가서 살게 됐는데 그 이후에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실거주했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서 손해배상 등을 사후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에서도 마련되어 있는데 그건 사후적인 문제고, 실제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를 뭐 확인한다든지 하는 계속 그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피는 그런 과정이 있고 나서 실제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것을 일단 말하고, 하여튼 그렇지만 요 단계에서 실거주는 약간 압박용이고 단지 전세금을 더 올리고 싶다, 이런 단계에 있어서 세입자는 올려줄 만한 시세가 된다면 다행히 5%까지밖에 올리지 못하니까 다행인데, 실제 시세보다 낮다든지, 현재는 2년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한번 전세난이 발생해서 왕창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그것보다 그러니까 오르지 않은 채 비슷하거나 밑으로 떨어져 있다라면 굳이 올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데, 근데 집주인은 5% 무조건 올려서 갱신함에 있어서는 그렇다라고 주장했을 때 자칫 난감하게 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그 부분서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을 겪게 될 거고, 약간 또 올려줘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대뽀로 못 나가겠다, 못 올려주겠다, 이런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죠. 지금 전제는 올려줘야 될 어떤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만 5%까지만 올려받아라 라는 룰이죠. 그러니까 올려줘야 될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5% 올려받을 수 있다는 룰이 전제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5% 올려서 그것도 감지덕지 해라 라는 식의 양방의 이런 뭔가 압박과 이쪽에서의 그런 전세금을 당장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이런 이제 분쟁이 있게 되는 것인데, 분쟁이란 말을 쓰니까 조금 더 뭐 이렇게 법률적인 것 같지만 하여튼 그런 왔다 갔다의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한편 집주인은 사실상은 이 세입자를 내쫓는 단계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여러분이 쪼막까지 말한 상황까지는 잘 설명되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세입자가 나쁜 마음이든 뭐 어떻든 또는 현재 정확히 아까 말했듯이 올릴 만한 상황에 전세금이 형성되어 있는 시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 운운했을 때 만약 버티면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의 동영상이나 이런 글 등에서 잘 못 보는데,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집주인이 조금 더 곤혹스러워져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집주인이 무조건 압박용으로 하다가 자칫 조금
무대뽀라든지 할 테면 하라라는 세입자를 만나면 이거 임대차 기간이 끝났고 나가야 줘야 된다라는 실거주조차도 맞다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당장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명도소송을 내야 돼요. 명도소송. 그러니까 그냥은 못 내쫓습니다. 설사 2년이 지났고 끝났고 나 실거주 하겠다. 또는 실거주는 압박용이다 라면 더더욱이고, 이 안 나가는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내쫓기 위한 소송의 명도소송이 스스로 하시든지 뭐 변호사 등의 소송 대리를 맡겨서 하시든지, 이게 적어도 8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소송에서 판결로 임차인이, 세입자가 임대인한테 이 아파트를 반환하라 라고 하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어떤 법률 관계고, 실제는 뭐 전세금 플러스 월세 또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이런 등에서 월세가 지체되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우니까 뭐 그런 특이한 경우는 더더욱이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종료 2년이 맞춰진 상황에서 플러스 2년을 살게 하느냐 마느냐에서 살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내보내려면 명도소송을 내서 판결문에서 명도하라, 반환하라, 이 아파트 집주인한테 반환하라 라는 명도 판결을 받기까지는 집주인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8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가 걸리고, 그렇게 해서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라서 순수히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반환하고 나가주면 다행인데, 거기서 안 나간다면 이 명도 소송에 따른 이 판결을 갖고 명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명도 집행. 집행 자체는 또 몇 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거기서 이제 막 극렬하게 저항을 하면 강제 집행이죠. 명도 집행, 강제 집행을 하는데, 강제니까 강제로 이제는 반환시키는 이 집행을 하는데 극렬하게 저항한 것을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모 교회가, 그건 명도소송 아니고 철거소송인데, 오늘 뉴스 보니까 500억 원 주고 뭐 타협을 했다든지, 또는 1, 2년 전에 노량진 수산시장 이렇게 해서 다시 수산시장 재정비해서 그 부분에서 트러블 나서 집행하는 게 쉽지 않았다든지, 또는 4, 5년 전에 어쪽 신촌 어디 쪽에서 음식점 사장님이 집주인 내쫓으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 상해를 가하는 이런 형사적인 사건까지 번지고, 즉 강제 집행을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강제로 집행해서 이제 판결문대로 법대로 이제 반환시키는 건데, 그 작업이 좀 아까 말했듯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험난한 길을 가는 겁니다. 소송을 통해서 1년 전후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소송을 스스로든 소송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겼다고 쳐서 내쫓을 수 있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해줘도 순수히 안 나가면 또 강제 집행, 명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속된 말로 배째라 막 하고서 저항하면 사실상 또 거기서 상당한 기간과 수고와 비용과 뭐 자칫하다 폭력적인 뭐 이런 사태까지 엉겨 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주인은 다소 이런 상황에서 조금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양보를 해야지, 끝끝내 세입자를 내쫓기까지는, 보통은 경우는 그냥 2년 끝나서 전세금 5% 올리는 여부 또는 실거주 여부가 다소 의심스럽지만, 그런 부분 정도에서의 어떤 세입자가 고민하면서 집주인과의 어떤 불만 이런 게 있으면서 그 정도에서 해결되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자칫 세입자가 나름의
법률적인 방어 또는 사실적인 방어를 하기 시작하면 명도 소송에서 집주인이 억울한 면이 다 받아들여지기까지, 그래서 내쫓는다라는 반환을 받기까지 명도 소송이 1년여 정도 걸리고, 그 사이 함부로 내쫓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집주인이라도. 그 다음에 집주인이더라도 함부로 내쫓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서 감안하셔야 되고, 설사 또 판결이 이겼더라도, 집주인 입장에서 이겼더라도 실제 또 버티면, 거기서 이제 세입자가 내가 졌으니까 반환하겠다라면 조금 소송까지는 속 쓰겠지만 그래도 다행인데, 거기서 집행 단계에서 순수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이제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도 또 이제 자칫 폭력 뭐 이런 게 난무하고 감정이 극에 달하고 이런 상황이 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도 그런 정도까지 버티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제 배려까지 할 필요 있느냐의 부분서 법은 그래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니까 내쫓기 위한 명도 집행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주인, 세입자 이런 법률관계, 여러분이 혹시 이것을 보시고 계시는 분은 5% 올려주느냐,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들어오는데 이거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부분서의 이야기까지는 많이 확인해서 정보를 취득하실 것이지만, 실제 그 뒤에 어떻게 전개될 거냐, 거기서 뭔가 서로 간에 불만이 있지만 그래서 그렇다니까 이제 마무리됐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그 다음이 어떻게 전개될 거냐, 이런 부분에까지 지금 궁금해 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지금 동영상의 중간부 이후의 부분은 그런 현실적인 법적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집주인, 세입자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뭔가 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행위를 할 건가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이고 원만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